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광주 시내 교통체증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 6개월에 맞춰 광주 시민단체가 홍콩의 시민활동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장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으로 1년 만에 급락했습니다. 광양 알루미늄 공장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광주 시내 교통 체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시가 내놓은 대책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내년에는 백운고가 철거가 예정이 돼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되는 곳의 차로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단계 공사 구간 대부분이 본격화된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 차로 두세 개가 점유되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차가 밀리니까요. 차가 가다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출퇴근 시간에는 복잡해요. 조대 앞이나 조대 앞이 제일로 밀려요.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가 내놓은 교통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로의 제한 속도를 60에서 50km로 하향 조정했고 409의 백운광장에서부터 609의 두암타운 입구까지 버스 전용 차로 운영을 공사 기간 동안 임시 해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조선대에서 덕명동 방면 지산사거리 좌회전을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교통대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일부 공사 구간은 땅 굴착을 위해 H빔을 박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교통체증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체계 개편이라든지 또 신호주기라든지 좌회전 금지, 좌회전 허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처리 대책을 수립해서 여기에 내년 후반기부터는 백운 고가도로 철거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교통체증을 막을 뚜렷한 대안은 없어 시민 불편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회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광주와 전남 현안 사업비 증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국회에 증액을 요청한 현안 사업비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이견이 큰 선거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내에서 상정을 보류하기로 해 지역 선거구 유지나 조정 여부 등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광주시의 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으로 1년 만에 급락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 광주시는 6년 연속 3등급에서 올해는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청렴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계단 상승했습니다. 또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5등급에서 올해는 3등급으로 상승했고 전라남도 교육청은 작년과 같이 3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바람이 차가운 북풍에서 따뜻한 서풍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미세먼지가 밀려왔습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대기질은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하시더라도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에서는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전 중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큰 폭으로 올라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3.5도에서 시작해서 한낮 기온 16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 6개월에 맞춰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홍콩의 시민활동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장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갑자기 대관을 취소했고 문화전당은 대관을 거부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제한 홍콩 시민 활동가 등을 초청해 열 예정이던 간담회 장소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전남대가 행사 5일 전에 인문대 강의실 대관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간담회를 주최한 단체는 중국 영사관 측의 압박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 총영사가 전남대 총장을 찾아와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이야기를 강의실 대관을 허락한 학과장한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영사가 전남대 총장에게 강력히 항의를 했으며 이 행사를 강행할 시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또 5.18 정신을 잇는다고 한다면은 자유로운 토론과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해당 학과장은 중국 유학생들과의 충돌이 우려돼 대관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총영사의 전남대 항의 방문은 지어낸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인분면으로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려고 했을 것 같아.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이,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하지만 광주 MBC 취재 결과 중국 영사관 직원들이 전남대를 찾아와 충돌 우려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대 관계자는 중국 영사관에서 학교를 찾아와 중국 유학생들이 간담회를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말하자 학교 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전남대에서 옛 전남도청 별관으로 간담회 장소를 옮겼는데 이곳에서도 간담회는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도청 별관은 대관해주는 공간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시게 하거나 이런 공간이 사실 별관은 아니에요, 전혀. 결국 5.18의 상징적인 공간인 전남대와 옛 전남도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시위 간담회를 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 인권회의는 장소를 YMCA로 옮겨 간담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학생의 집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던 화순 아산초등학교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화순교육지원청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화순군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관사 무상 제공 계획을 취소하라고 아산초등학교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신 건물 가액 등을 고려해 월 60만 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학교에 제안했지만 이럴 경우 준비 부족의 과잉 홍보였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이 최근 크게 늘었지만 순수한 공무 출장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광주시 의회 장재성 의원은 광주시 예산안 심의에서 지난 2014년 540여 명이던 국외 출장자가 지난해에는 1,17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광주시 공무원 3명 중 1명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국외 출장자 4,600여 명 가운데 순수 공무 출장은 42.8%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공로 연수나 산업 시찰 등 관광성 출장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광양에 짓기로 한 알루미늄 공장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오염 우려 때문에 반발과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공식 장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머리띠를 두른 주민들이 행사장에 진입하려는 승용차를 막아섭니다. 일부 주민들은 바닥에 드러눕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경찰까지 뒤섞이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기공식 현장에 접근하는 주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병력이 대치한 상황. 살고 싶어서 이런다고, 살고 싶어서. 이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알루미늄 공장 건립에 반대해온 순천 해룡 지역 주민들은 기공식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신들을 공식적인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모자라 당초 약속과 다른 내용의 합의서까지 체결했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주변에 전체적으로가 공해에 노출이 돼 있는 마을인데 왜 또 여기 광양까지 알루미늄 공장까지 세워서 공해를 더 증가를 시키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사이 알루미늄 공장 기공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중국 밍타이 그룹이 투자한 알루미늄 공장은
내년 8월쯤 공사를 마친 뒤 알루미늄 판재와 포일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업체 측은 광양 세풍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공장 건립이 가능했다며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환경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친환경 기업이 되어 그동안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장 건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최대 40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13,000TU의 물동량 증대 등이 언급된 가운데 일부 참석자들은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해 업체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기공식이 축하의 자리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바깥에 계신 또 우리 도민들, 인근 도민들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잘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분들 또 밍타이 그룹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풍산단에 외국인 투자 1호 기업이 첫 삽을 떴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주민 간, 지역 간 갈등을 어떻게 불식시킬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1,182건 가운데 30%가량이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들 차량 화재 가운데 엔진 과열과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이 36%로 가장 많다며 장시간 히터 작동 등 엔진 과열을 조심하고 주기적인 차량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보좌관의 급여를 착복한 나현 광주시 의원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나현 의원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광주 시민과 민주당, 시민단체들의 걱정과 실망을 끼친 데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로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나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광주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0.03% 상승에 이어 이번 달 초엔 0.02% 더 올랐는데요.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내년도 부동산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달 초에 광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2% 정도 더 오른 것을 두고 네.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시작된다, 아니면 더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이 나뉘더라고요. 네.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시장에서도 대충 그렇게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크게 이렇게 지금 한국감정원 자료가 나온 거는 올해 초에 아시다시피 이제 입주 물량 과다로 인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양쪽에 전부 다 동시에 좀 하락되면서 가격 조정폭이 좀 크게 됐는데요. 네. 그런 입주 물량들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이제 가격이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면은 상승세로 반전하는 어떤 포인트다라고 보기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 무리가 있고, 현재 심리적인 영향과 고분양가 영향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내년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월까지는 하락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아파트 매매가가 조금이나마 상승한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고분양가 영향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고분양가로 인한 그 어떤 그 가격 상승의 전이 효과들이 일반 아파트 신축 단지로 이제 전이가 돼서 그러한 것들이 가격을 전체적인 평균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달 광주의 전세 가격 흐름은 어떻습니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부터 계속 상승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전세 가격부터 경우는 시장의 반응이 좀 더 빠른 편입니다. 매매 가격보다. 올해 초에 전세 물량이 많아서 광주 전체의 어떤 전세 임대 물량 가격을 전부 다 떨어뜨리는 효과를 좀 있었는데, 그 물량들이 다 소진이 되고 나서 똑같습니다. 인기 지역의 전세 가격들이 올라가는 현상,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전세로 일부러 돌아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야 청약 당첨의 기회가 높아지니까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도 좀 궁금한데요. 네. 내년에 예정되는 공급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14,700여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광주 평균 물량을 약간 상회하는 그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큰 우려할 만한 가격 상승은 없지만 일부 지역의 인기 지역의 가격 오르는 현상이라든지 고분양가 논란 현상은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네. 또 최근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내년에 그 추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광주는 영향이 어떨까요? 광주도 당연히 뭐 영향권 안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금리 인하는 전국적인 거기 때문에요. 근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무주택자와 일부 고신용자들, 그다음에 전세 자금을 받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정부 정책 대출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체 경제의 흐름은 굉장히 이걸 상승반등 시키기는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책 당국이 이러한 지점들,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하가 미치는 효과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정진석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순 사건 재심 공판이 어제 5번째로 열렸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증인들이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는데요. 증인들은 당시 희생자들이 무죄라며 입을 모아 증언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4차례의 준비기일 끝에 열린 여순 사건 재심 5번째 공판은 사실상 피고인 고 장환봉 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4명의 증인들은 고 장환봉 씨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군법회의가 부당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김춘수 박사는 당시 군법회의가 불법적이었다는 자료들이 존재한다며 군법회의를 통해 재판을 받은 모든 희생자들은 무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검찰 측 증인인 전 과거사정리위원회 채록가 박병섭 씨 역시 경찰 개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유무죄 여부가 나뉘었던 사례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란군을 도운 사실이 없었다고 서술한 여순 사건 당시 철도청에서 근무했던 청암대학교 설립자 고 강길태 선생의 자서전과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찰 조사가 부실했다는 전 철도청 직원 김용익 씨의 생전 증언도 주요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철도청 직원들과 유족들 역시 14년대와 희생자들은 무관했다며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사법부에 관여한 분들이 어떤 그 사법적 판단만 있으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법적인 이 구제 절차가 없이 진행된 이 재판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무죄 판단을 못한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검찰은 2시간가량 이어진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을 토대로 다음 공판 때까지 공소사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을 끝으로 공판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장이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겠다며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영배 위원장은 내년 총선은 광주 정신을 온전히 실천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 권력을 세우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국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담대하고 정교한 정치 세력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위원장은 내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발판 삼아 또 한 번의 정권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남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남재 부위원장은 광주 정치가 낡은 정치의 표상이고 무사 안일의 나태 정치가 돼버렸다고 비판하고 광주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남재 부위원장은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역량을 키워왔다며 광주의 야무진 호랑이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제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평생을 힘써온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 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서 지난 1992년 광주 천인 소송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등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힘써온 이금주 회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민훈장은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요즘 딱따구리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1년 내내 딱따구리가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목이 우거진 천년 고찰 해남 대흥사 주변 숲인데요. 박영훈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줄지어선 천년 고찰 전남 해남 대흥사 입구 길목입니다. 10m 높이의 가지 위에서 딱따구리가 나무를 파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검은색 날갯깃에 일정한 흰 반점이 특징인 오색 딱따구리 암컷으로 동면 중인 벌레를 잡아먹는 겁니다. 탁탁 때리기 때문에 올르다 보면서도 좀 무료가 되는 게 저렇게 쳐도 그 딱따구리 머리 안 아플까 안 울릴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세게 때리더라고요. 보통 봄철에 둥지를 파고 산란을 한 뒤 지내다 가을이면 동남아시아 등지로 떠나지만 이곳 딱따구리들은 텃세가 됐습니다. 졸참과 굴참, 신갈나무 등 낙엽, 화렵, 수림이 울창하고 경내라 훼손이 안 되는 데다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사계절 최적의 서식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무 조립 상태가 아주 완벽하게 다 갖춰졌다는 거죠. 아열대 기후대로 지금 거의 바뀌었잖아요, 남녀가. 그러니까 갈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전남 해남 대흥사 일원에서 확인된 조류는 딱따구리와 붉은머리 오목눈이 등 55종에 이릅니다. 딱따구리만 연중 내내 5종 이상 확인되면서 생태계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15년 이후 4년 만에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KBO가 2019 시즌에 부문별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기아에서는 투수와 포수, 야수 등 어느 분야에서도 수상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아는 지난해에는 안치홍 선수가 2루수 부문에서 골든글러브를 받았고 2017 시즌에는 5명이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을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며 인종과 성,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인권 선언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인권 현장의 사람들과 사건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나주 시민지원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시민 등 60여 명으로 구성된 범나주 시민지원위원회는 앞으로 설립될 한전공대와 연구소 등의 대정부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민간 차원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타 지자체 홍보와 국민 공감대 마련, 기업 유치와 정조 여건 개선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KJ 원더랜드 개관식을 갖고 내년 1월 말까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은행 본점 1층에 마련된 KJ 원더랜드는 선물의 집과 금융 히어로존, 잠수함 등 동심 가득한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KJ 원더랜드는 내년 1월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가 정부의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사업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북구청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무역관에 사무소를 엽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운영하는 실리콘밸리 무역관에 광주 사무소를 설치해 7급 이상의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 사무소는 현지 정보와 업계 동향 등을 파악해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주시는 현재 일본과 독일, 미국 LA 무역관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LA 무역관은 조만간 폐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활동하는 소방관들 앞으로 훈훈한 응원 편지가 도착해 화제입니다. 광주 중흥초 학생들은 최근 북부소방서에 편지 20통과 간식을 전달했는데요. 광고 등에서 소방관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따스한 마음들, 소방관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31일부터 해남 땅끝 마을에서는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열립니다. 달치 태우기 등으로 지난해를 보내고 띠배 띄우기, 풍물놀이 등을 하며 새해를 맞는데요. 올해는 오시아노 관광단지와 두른산 오소제에서도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 마지막 일몰 예정 시간은 오후 5시 34분이고요. 내년 첫 일출은 오전 7시 40분입니다. 진도 출생으로 광주에서 40년 넘게 작품 활동 중인 한국 화가 남리 허임석 작가가 동명동의 갤러리 남리 갤러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갤러리는 허 작가가 18년 동안 가족과 살았던 터전이자 한때는 동명동 사무소로도 활용됐던 공간으로 오는 15일부터 손님 맞이에 나서는데요. 잔디밭에서 노는 사람들 등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따스한 허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밤 풍경을 보며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전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연말 기획 전 빛이 머무는 밤에서는 밤하늘의 달과 열기구, 잊혀진 마을 풍경 등 어둠 속에서 따스히 반짝이는 빛을 만날 수 있는데요. 차분한 마음으로 나만의 빛을 찾는 새해를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바람이 차가운 북풍에서 따뜻한 서풍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이 바람 덕에 추위는 물러갔지만 미세먼지가 밀려왔습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기질은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하시더라도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에서는 연일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전 중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3.7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어제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오늘은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0.8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16도로 일교차는 여전히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시작해서요.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목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